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서경의 초대석 진행자 한서경입니다. 꽃망울이 활짝 핀 4월입니다. 봄하면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손님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동구청 위생과에 근무하시는 김명숙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동구청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업무를 맡고 있는 김명숙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제 동구청에서 벚꽃축제 크게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제 금토일, 지난주 금토일인데요. 제1회 대청호 벚꽃 축제를 3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동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세천에서 회인까지 벚꽃이 쭉 폈는데요. 그 벚꽃 길이가 26.6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네. 그래서 이 벚꽃 축제를 열리게 된 목적은 대청호 주변에 수몰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벚꽃 축제를 열게 되었고요. 저희 위생과에서는 대청호 주변을 여행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주변 음식점들을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여행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내가 여행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는가, 이것을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구 오감만족 먹거리 여행이라는 책자를 이번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지금 내가 현재 여행하고 있는 그 주변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찾아서 맛있고 행복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벚꽃축제가 아니라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뜻이 깊은 축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면 과장님, 이렇게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동기와 또 처음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원래 어렸을 적부터 여군 간호장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군 간호장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정 환경이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내주지 못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중학교 졸업 후에 바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대전에 있는 기술학원, 지금 말하면 편물학원일 거예요. 그 학원에 입교를 하게 돼서 그 기술을 배워서 서울, 산내 이쪽을 다니면서 제 공장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만족스럽지를 못해서 제가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공무원이 되는 그런 길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간호 학원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학원을 졸업하고 또 한참 있다가 결혼을 한 다음에 보건소에 요즘 농어촌 그때 당시에는 개보험 시대의 시범 지역이었습니다. 1985년도 12월 달에 제가 보건지소에 들어가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이야 이렇게 결혼하시고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결혼하신 후에 직장 생활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산후휴가다 이제 여러 가지 여성 공무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85년 당시만 해도 여성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산후휴가라든지 좋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85년도에 우리 큰 아이를 낳고 나서 공무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둘째는 1987년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 상황도 상당히 어려웠고 정말 어디 아기를 맡길 곳도 없어서 제가 그때는 그 보은군 해남면이었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였었어요. 근데 비포장도로에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안 다녔는데 시어머니가 어떤 때는 아기를 잘 보다가도
좀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기를 봐주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아기를 안고 친정이 여부동에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버스를 타고 친정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데리고 5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는 세천이 집이었는데요. 그때는 그 연탄불로다가 밥을 해먹는 때였었어요. 그렇죠. 연탄불 아니면 곤로. 예. 그리고 연탄도 떼고 저기 나무를 떼서 밥을 해먹던 시기였는데 5시에 퇴근해갖고 아이를 데리고 와 보면은 연탄불도 꺼져 있고 또 나무를 해서 그때 당시에 밥을 해드려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집살이도 많이 했고 또 그런 것 생활의 불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공무원이 됐다는 그 기쁨 하나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럼 공무원 시작을 시골에서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시골에는 또 젊은 분들보다도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데도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고요. 네. 그 대청호 수몰이 1980년도에 대청호가 담수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청호 수몰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외지로 나가서 그래도 정착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땅이 없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어디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은 들어오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던 사람들 빈 집을 이용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살고 이런 집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되게 어렵고 또 제가 이제 가정 방문을 하는 업무를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요. 그렇게 가정 방문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고아들, 엄마 아빠도 없이 정말 옷도 남루하고 집에 가 보면 그 그릇이 밥그릇이 양재기였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러고 이렇게 불로다가 밥을 해먹는 시기였기 때문에 양재기가 막 끄슬르고 우그러지고 이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개밥 그릇도 그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 보면 그 이불도 떼꾸장머리 막 엄청나게 막 찌들어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이 덮고 잘 수 없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접하다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던 길에 그래도 대전에서 제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대전 동부입니다. 생활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또 제가 성당을 다니니까 성당 그 자매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불, 그릇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다가 그쪽 집안에 이렇게 갖다 주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아마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봉사활동인데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떠날 수 없이 그분들을 떠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양로원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양로원의 할머님들 돌봐드리고 치료해드리고 약을 갖다 처방받아 약 갖다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봉사활동이지만 남을 돕는 일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대전에 2003년도에 제가 왔는데요. 시골처럼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업무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때는 또 주 5일 근무도 시작됐고 남들은 자기 그 취미 활동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뭔가 뜻있는 제가 해왔던 그런 것처럼 뭔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봉사활동 동호회 모집을 한다고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1차로 제가 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서부터 시작된 동구청 다손봉사 동호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년 멤버 2005년도에 그게 동호회가 조직이 됐는데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또 카톨릭 신자들 모임체에서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다 노력봉사였었는데요.
그 위에 노력 봉사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조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봉사활동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봉사활동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제가 그 가요 강사 지도자 과정반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만난 분들하고 또 이렇게 그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그 예술단으로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노래 봉사도 있고 또 연주 봉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노래 강사 자격증도 물론 따셨겠네요. 마술도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돈 버는 것보다는 네. 배우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자신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에 하나에 부족한 것을 이렇게 뭔가 채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도 이렇게 저를 위한 그 공부도 이렇게 뭐 이렇게 했지만은 또 이렇게 봉사활동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저는 노래는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기술을 조금이라도 배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돌린도 배워보고 그리고 마술도 배우고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것은 이게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이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굉장히 떨리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그 사회자 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성당 다니면서도 앞에서 해설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 심장이 너무 약해서 이제 남 앞에 서는 거를 굉장히 좀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자 이제 그 MC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봉사 활동하면서도 저는 주로 마술은 한두 번 했고 그 사회를 보는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도 사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사셨는데요. 또 이런 해외 봉사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국내에서도 하지만 또 해외 봉사까지도 다녀오셨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은 봉사였을 것 같아요. 그 봉사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요즘은 봉사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깊숙이 자리 잡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남 앞에 자칫하면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로 조직된 다선봉사 동호회에서는 물론 국내도 봉사활동을 우리가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안 해본 거 없이 삽질도 하고 리어카도 끌고 막 이제 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했지만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회비를 한 달에 2만 원씩 떼어요. 어디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만 원씩 회비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해서 다솜봉사동호회 만 5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그 1,200만 원 정도를 먼저 보내고 개소식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 해에 갔었는데 우리나라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 한 달, 집 하나 짓는데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면 다 짓거든요. 근데 그곳은 1년 후에 갔는데도 지붕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모든 게 또 부족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참 좋은 그런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5년이 지난 그 10년, 만 10년 됐던 해에 또 한 동에 학교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또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지금 이제 2동을 우리 다솜봉사 동호회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애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학용품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반 봉사단체와 다르게 해외까지 정말 폭넓게 하시는데요. 또 자녀분이 2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자녀분 둘 다 공무원이시라고 듣고 또 특히 여자 따님이신데 딸만, 예. 경찰 공무원으로 취직이 되셨다고 좀 보람이 있었겠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어떤 큰 어려운 과정을 쭉 거친 다음에야 좋은 빛을 보듯이 저도 딸만 둘인데요. 두 딸을 기르면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잘 끌고,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랬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끌고 가면 잘 따라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제가 그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정말 사춘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는 끌고 가다가 이제는 뒤에서 밀어봐야지. 그러고서 이제 뒤에서 아이들을 밀었습니다. 그러면 잘 갈 줄 알고. 그런데 그것도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아이가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제가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구렁이만 빠지지 않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밑에서 이렇게 어디 떨어지지 않게만 이렇게 받쳐주면서 길렀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지금 그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제가 이 경험담을 가끔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를 기르고 그러면서 겪었던 것, 또 제 마음, 또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아이한테 희망, 꿈 이런 거를 심어주면서 지금 우리 아이는 그 아이가 지금 그 어려운 여자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이렇게 경찰서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두 아이의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엄마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 그 딸이 본인이 했던 그런 거, 엄마에게 아픔을 주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도 엄마를 생각하는 그런 진짜 효녀 딸이 되어 있어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엄마가 먼저 그거를 놔야 된다는 것을, 욕심을 놔야 된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르고 인내하고 그렇게 키우다 보면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어느새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딸이 된다는 것, 자식이 된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녀분들이 알게 모르게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살아오는 또 환경을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또 사신 걸 보고 또 느낀 바가 있어서 또 어머님이 또 밀어주는 대로 이끌어주는 대로 또 그래서 또 경찰까지 됐으리라 믿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학벌은 이제 중학교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고 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셔요, 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생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 꿈을 향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자신이 여태까지 오면서 과거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를 아버지 손에 중학교를 졸업했고 그 아이들 결혼 생활을 취직을 제가 이제 애를 하나 낳고 취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에 근무한 이후에 제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사회복지대학원,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제가 졸업을 해서 지금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이들 키우면서 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또 이제 저기 남편이 두 번째지만 둘째 아들이지만 맞이를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작년에 끝까지 모시다가 이렇게 집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엄마를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정말 이게 자기를 잘 키워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둘째 아이도 이제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걔도
행정직 공무원으로 또 이제 이렇게 저 멀리 서해안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존경스럽고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할 때마다 서로 이렇게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셨잖아요. 네. 근데 과장님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저 옆에서 배우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네, 배우자님께서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예, 당연한 말씀인데요. 제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자 해도 남편이 옆에서 지지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은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큰 힘이죠. 그게. 예. 저는 밖에 나와서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요. 집에 들어가면은 사실 밥하기가 굉장히 여자들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밥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또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집안에서도 어머니를 모실 때도 거의 어머니 모시는 것을 저희 남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댁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는 옆에서만 이렇게 조정만 해주고 모든 것은 남편이 손수 다 그런 일들을 해줘서 또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 잘 컨트롤 해주고 잘 길러주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도 첫째도 둘째도 남편의 덕이죠. 요즘에는 당연하지만 그때 시절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배우자님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네. 또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 생활 해오셨지만 또 남은 후배님들께 또 조언 한마디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뭐 이것이 꼭 맞는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은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도종환 그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그 시를 참 좋아해요. 네. 이 세상에 꿈을 이룬 사람은 꿈만 이룬 것만 보지 그 과정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꿈을 이룰 때에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용기를 갖고 이러한 것이 희망을 갖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이 대세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그 엄청난 경쟁이 있는데 그 경쟁의 어려움을 뚫고 성공하기까지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히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기를 끝까지 공무원을 희망을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 어떤 어려움은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그 의지 하나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그리고 그 꿈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한 가지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 목표였었고 그 목표를 꿈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긍지 자부심 이런 것들이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퇴직 후에 또 계획은 있으세요? 예. 저는 한 해 한 해 꿈이 있었고 또 멀게 잡은 긴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한 해 한 해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한 해 한 해 그 일을 하면서 실천해 왔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서부터 퇴직 후를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며 살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은 정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 먹을 정도로 그런 가정 형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묵묵히 또 내가 가진 한 해 한 해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앞으로는
퇴직 후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춘기를 경험한 그 딸들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또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해 요즘은 쉽게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살아온 어려움을 겪었던 그 극복했던 것들을 들려주면서 아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앞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정말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신앙적으로는 그 신앙 강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의 살아왔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베이비 부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한테는 이제는 그 옮겨가는 그런 건데요. 마지막 베이비 부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쪽도 자리가 꽉 차 있어서 저처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더군다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꿈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자격증을 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한 자격증을 따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격증은 한 20개 정도 이렇게 따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또 어려운 환경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주부들에게 또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또 시험 준비생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하시는 김명숙 과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